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편성표를 보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토마토 전문가 중에 가장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처음으로 함께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계좌를 복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모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좌가 복구가 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라 내 계좌가 복구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멘토님과 함께 이 시간 키워드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워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11월 한 달 동안에도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가 안 되고 미증시로 빠지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참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제 생각에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과연 화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전반적인 ETF 상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죠. 좀 화면에 보시면 우리기술 투자도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을 본다면 STO와 관련되어 있는 핑거라는 기업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비트코인과 STO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STO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T사이언티픽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 굉장히 좋은 가격대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예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에는 주가 흐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주가의 연동 관계가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이 흔들리면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 투자가 가장 강력하게 좀 올랐었는데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제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보는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다면 우리기술 투자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STO 같은 경우도 법제화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도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해질 수가 있고 투자 유치가 더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이 비트코인 쪽에서 가상화폐 쪽에서 시작했었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STO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게임주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NC소프트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관련됐다라기보다는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꽤 괜찮죠. 어쨌든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과거에 한 차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던 게 있죠. P2E라고 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가상자산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게임 쪽으로도 연관을 지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든 네오위즈 홀딩스든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내가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재 이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은 저는 게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게임주 개별적으로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까지 같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들이 2025년도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비트코인, 가상자산 플러스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로 위메이드와 네오위즈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얻어봤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메이드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위믹스 코인을 한번 차트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1년 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최고점이 한 5,455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 1,700원대거든요. 그러면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차트 흐름은 좋지만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뭐 위메이드는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여전히 약한 그런 작은 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믹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위메이드는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을 좀 더 받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 작은 코인들이 좀 선순환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부분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025년도에 부각이 될 만한 게임주로서의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가 연동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가파르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위메이드도 연동이 되면서 올라오겠지만 뭐 위믹스가 밀린다라고 해서 위메이드가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믹스 한 달 동안은 그런데 8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신작 모멘텀도 받아가고요.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는 위메이드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냐 방산이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요새는 라이벌이에요.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머스크의 입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드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도 제일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급등이 나타났는데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에서 한 종목이 8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드론이 어쨌든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번 미국 대선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 당선이 됐을 때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거든요. 그쵸. 갑자기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당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그 트럼프와 가장 친하게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머스크고, 이 머스크가 드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투기가 아니라 유인기가 아니라 무인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제이시언이라든지 네온테크 같은 기업들, 우리가 몇몇 기업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군사용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드론 쪽에 진입을 할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이라는 것은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관련돼서 드론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방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근데 방산은 왜 약하냐, 네. 이러실 수가 있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반기에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드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드론과 관련돼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뭐 기술력이라든지 실제 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메리트를 가져볼 만한 상황이지만, 저는 현재까지는 이 기업들은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방산주들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방산주가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고점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고점대여서 그런지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메리트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거와 별개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그 경계가 필요했었던 시기가 조금 지났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 대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과연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지금 당장에 매도하는 것은 매도 실익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좀 보유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산주들도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연초에 좋았던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양도세 회피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는 종목군들을 매도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는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론이냐 방산이냐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 문제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아주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 요새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드론과 방산의 공통 분야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관련된 종목들 요새 급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매도를 하신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입니다. 국민주가 이제 배신을 했다라는 내용에서 조금은 악명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주가 흐름 정말 좋은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좀 올라와야죠.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여줬었던 두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나온 지가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레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더 올라갈 것이다,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일단 눌림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법적 리스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어발식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실망을 많이 안겼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AI를 이용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수익이 잘 나오지 않는 사업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 한 바퀴 돌았어요. 그죠? 의료 AI라든지 주가의 변동성이 한 바퀴 나왔었는데 이 성장주가 변동성을 잘 보이는 끄트머리에 원래 인터넷 쪽과 게임 쪽이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 앞에 이제 변동성이 나온 게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끄트머리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전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이 기업들 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그래도 저는 좀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못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장주의 선순환의 후발주자의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따라올 차례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주가 흐름 참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목표가 상향 밴드가 네이버는 28만 원, 카카오는 5만 3천 원까지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목표가는 믿지 마시고요. 이거 목표가를 뭐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요? 네. 그죠? 현재가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만 일단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팔란티어라든지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좋거든요. 그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관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오면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가는 믿지 말라라는 참고까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멘토님과 함께 수익봉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익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통해서 혹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참 변덕스러운 장에 이어졌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장 속에서도 정말 모두들 투자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수급 특징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44포인트 하락한 2,454.4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관은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는 이어졌고요. 기관이 3,9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담았지만 개인 홀로 팔기에 나섰지만 정말 하락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덕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가장 먼저 외국인이 담은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은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양식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NC소프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수익봉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네이버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카카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2% 상승세, 삼양식품 6%,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72%, NC소프트 2.95%인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게임주들이었습니다. NC소프트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NC소프트 사실 내년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또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95% 상승한 24만 4,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NC소프트 이외에도 내년도 신작 출시를 기다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넷마블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종목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크래프톤 종목이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조정을 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크래프톤 오늘 다행히 4% 상승세 32만 7,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성장이 저조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게임주들이 이렇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외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더욱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을 두고 동의를 하겠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오늘 게임주들과 가상화폐주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순매수 종목들,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담은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카카오, 신한지주, KB금융, SK하이닉스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카카오, 신한지주, KB금융, SK하이닉스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꼽아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가 42,15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 카카오가 4개월 만에 42,000원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리면서 사실 이 카카오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주가는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이 카카오의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증권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카카오가 주목받는 데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 트렌드에 따른 추세 추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매매람에 있어서 이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을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화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눌리면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화면에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매수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점을 놓치는 경우에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 추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적으로 약세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시장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고 추세가 좀 꺾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내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과 업종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둘 다 중요한데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장기 가치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도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주도주이긴 해요. 근데 그 주도주 중에서도 주도 섹터 중에서도 약한 업종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도 업종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이나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쪽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거죠. 트렌드에 따른 추세 추종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뭐 기본적 분석,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은 사실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거래대금은 기본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래대금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거래대금이 맞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거래대금 이렇게 하단에 기본으로 좀 뽑아놨습니다. 빼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추세가 우상향이거나 혹은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끔은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이 성공 확률은 제대로 돌아서 있는 업종군들,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업종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전환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중에서 주도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군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종목 분석하기에는 종목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있는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군들 그리고 장기 가치 투자가 아니면 주도주로 공략해야 된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딱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히든 라인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석하는 기업들, 만약에 제가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열심히 해봤더니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 기업은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지금처럼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내려가 있는 순간에 그 종목
종목이 갑자기 VI가 걸리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매를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종목군들을 접근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성향에 맞게 나는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자금을 100%라고 둔다면 그중에 일부 자금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거나 열심히 빠지다가 이제 전환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걸 바로 제가 히든라인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을 제가 좀 변형을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군들, 물론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군들에 저는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을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력에는 기관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악질 세력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겠다라는 마음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그런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포들이 살짝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끔 이 히든라인 기법,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 선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 선을 이용하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매매 기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난 10년 매매를 했어, 난 20년 매매를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고쳐내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세 가지 라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빨간 선, 그리고 검정 선, 파란 선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빨간 선 상단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와서 이 검정 선에 닿으면 익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제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장의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 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검정 선에서는 익절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처음 소개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 화면도 잠깐 보도록 하죠. 예시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빨간 선 위에 있다라고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10종목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할 경우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 위에서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죠. 이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화면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다음 화면에서는 이 검정색 선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검정색 선이 올라오면
익절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매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매매람에 있어서 어쨌든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 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기업들은 매매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기준이 없어, 원칙이 없어라고 한다면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이렇게 업종별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한 종목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업종을 말씀드려보자면 잠시 말씀드렸었던 AI 소프트웨어 쪽이 있거든요. 이게 신기하게도 한글과 컴퓨터가 올라오면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만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 2,000 종목이 넘어요. 근데 그 종목들을 내가 매일같이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가거나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하고요. 주가가 밀려내려면 파란 선에서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 히든 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매수 이후에 익절 가격도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때도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히든 라인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결국에 내 실력을 늘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이잖아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설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기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기법이 궁금하다. 시험 범위를 확 줄여줄 수 있는 멘토님의 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888566번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주인가, 그리고 히든라인에서 빨간색 선 위에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포착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포착이 된 기업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종목도 안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이 너무 많이 포착이 되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중에서 하나 선별이 된 게 네. 케이프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 멘토님께서 보내주실 때 제가 잘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히든라인에 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도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게 조선기자재라는 주도주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상승률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네.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히든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신다면 성광밴드라든지 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케이프란 기업 같은 경우는 엔진에 들어가는,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라이너라는, 실린더 라이너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았어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뭐 최근 들어선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뭐 방산과 엮이면서 같이 밀린 부분도 있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 치고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광밴드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기자재 관련주들이 좀씩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케이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00억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요 엔진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화 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LNG 고부가 선박을 잘 만드는데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간 엔진을 잘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진을 갖다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 마켓쉐어 30%를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이 케이프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화면에 실린더 라이너라고 나오는데 엔진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을 새로 만들면 그에 따른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AS용이 있고요. 그리고 신조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실린더 라이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지금 저한테 이제 여기 좀 가려 있는데 HSD 엔진이 바로 한화 엔진이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HHI가 이제 현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케이프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케이프라는 기업이 히든라인 빨간 선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차트도 준비를 해왔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상단부에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저 빨간 선부터 파란색, 검정색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 가장 추세적으로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평균선과 좀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동평균선은 인위적으로 이탈을 시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제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 순서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매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같이 공부해 보시면 네. 좋은데 케이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히든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이프가 오늘 종가가 5,590원이거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10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세 가지 종목들이 히든라인 윗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지금 추천된 종목으로는 케이프 짚어주셨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한글과 컴퓨터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이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침 방송에 나왔을 때도 8월 달부터 네. 반도체가 이제 꺾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홍군형이 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자금의 흐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황이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고점대에서 기본적인 분석을 네. 하세요. 고점대에서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고점대에서는 회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상반기 때 우리나라를 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새로운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해내고 있지는 못하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주식은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를 통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3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반기 때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과연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미국의 팔란티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요즘에 뭐 네이버라든지 아까 네.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눠봤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인데 뭐 제가 최근 주가 흐름에다가 네모를 쳐놨지만 최근 2달 동안 2배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본업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AI 쪽까지 붙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24,550원인데요. 목표가는 2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가 주도주 성격을 띈다라는 점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히든라인 위에서 포착된 종목으로는 두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 추천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으로 갑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참 많은데 로봇도 잘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포착됐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많이 안 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히든 라인 위에 있다 보니 오늘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장 초반부터 오늘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해 볼 수 좋네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성장주 마지막 단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네.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표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시면 삼성전자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뭐 현대 밑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포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 밸류 체인입니다. 네. 한 번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우측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하이젠 RNM이라고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저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조업체들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협동 로봇 쪽에서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도 메리트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과 엮이면서 그런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 쪽을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14만 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3가지 받아봤습니다. 모든 섹터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히든라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알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잠시 뒤에 띄워드릴 텐데 전화번호를 통해서 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주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확 줄어드리고요. 수익률은 더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매매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너무 긴장해서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히든라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셋 다 히든라인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추적하면서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힘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산타랠리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저희 멘토님께서 직접 산타가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보시면서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직접 그 매매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